자유무역협정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 체결은 무역 장벽이 완화되면서 국가 간 주요 품목의 시장 진출이 활성화돼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각 국가에서 이러한 FTA 효과와 WTO 출범 이후 국경 없는 자유무역과 국제협력을 지향하면서 FTA 체결이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해 왔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FTA 추진으로 발생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수립된 FTA 국내 보완 대책 우수 사례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FTA 농업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FTA 농업인 교육이 10월부터 11월까지 강원, 경기 등 6개 권역에서 시행됐는데요. 이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농업인들께서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질문 중 FTA 국내 보완 대책과 관련 정책 현황, 그리고 품목별 수급 동향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TA 국내 보완 대책은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보전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FTA 국내 보완 대책 중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과 농업 재해 보험입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80%에 자부담 20%, 5년 거치 10년 상환의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지원 방법은 각 시군구의 축산부서에 문의 후 신청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한평에서 한우 번식우를 사육하시는 농가의 경우 2021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2,053제곱미터 규모의 축사를 신축했다고 하는데요. 사업 이후 전체 사육두수가 81두에서 125두로 55.3% 증가했고 번식률은 92%에서 96%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우 산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한우 자산이 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 등 인적자원 부족 현상으로 농기계의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농업인들의 구입 부담을 줄이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 방법은 많은 농가가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에서 3일 단기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3일 이상 임대가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에 계신 농업인의 경우 2014년부터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통해 대봉감과 단감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 농기계 구입비와 유지 보수비를 절감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농가 소득은 49% 증가한 반면 경영비는 47%, 노동 시간은 5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아는데요. 농업재해보험은 이러한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전받음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전에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보험입니다.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으로 나뉘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총 67개 품목으로 사과, 포도, 딸기 등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축 재해보험은 한우, 돼지, 말 등 16축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크게 증가하는 중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당 평균 보험료는 23만 원 납입, 평균 147만 원 보조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며 가축 재해보험은 가입 농가당 평균 418만 원 납입, 평균 600만 원 보조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 충주의 한 사과 농가는 387만 원 중 58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해 4,605만 원의 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이후 봄 동상해로 인한 피해 발생 후 과실 손해보장보험금 2,73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또한 충북 괴산의 쌀 농가는 13만 원 중 2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해 가입 금액 895만 원의 재해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농가 또한 자연재해 피해 발생 이후 수확 감소 보험금으로 129만 원을 수령해 피해를 줄였다고 합니다.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상기후가 심해지는 요즘 혹시 모를 재해를 대비해 지금이라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 농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함께 알아볼까요? 저탄소 농업이란 농업 생산 활동에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영농을 의미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탄소 농업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농업 정책은 농업,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자발적 감축 사업은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해 톤당 10,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업인 단체는 2.4헥타르의 원예시설에서 고효율 보온자재를 이용한 난방에너지 절약으로 연간 406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406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전라남도 한평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단체는 57.3헥타르 농지에 물관리를 통한 유기물 현기분해 절감으로 연간 10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102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환경도 지키고 인센티브도 받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얻는 건 어떨까요? 많은 농가에서 다양한 품목의 수급 동향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신 새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 딸기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연평균 2%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3년 동안에는 기상 악화로 단수가 감소했는데요. 이에 따라 딸기 생산량은 최근 3년 평균 16만 5천 톤을 기록했고 2021년, 22년에는 전년보다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가들이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딸기 정식 시기와 출하 시기를 조금씩 당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 22년 딸기 가격은 9월에서 10월 딸기 생육 초기에 고온 피해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7% 상승한 상황입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7, 8월 흐린 날씨로 인해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탄저병이 증가했는데요. 이로 인해 보식 및 재정식하는 농가가 늘었습니다. 11월 딸기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12월에는 단수 증가와 그동안 지연됐던 물량이 출하되면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2022년 9월까지)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도축 마리수 증가와 소 도체 중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는데요. 쇠고기 수입량은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9%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통 형태별로 보면 증가하던 냉장육 비중이 올해에는 쇠고기 수요 부진으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우의 경우 도축 마리수 증가로 고기소 도매 가격이 하락했으며 2022년 배합사료 가격의 경우 평년 대비 35.6% 상승하면서 한우 사육 농가의 입식 의향 또한 감소해 송아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한우 사육 마리수는 2023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고 도축 마리수는 2024년까지 증가 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가격 상승과 달러 강세 등 생산 원가 부담,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소비 감소 등이 예상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한우 사업을 위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우를 사육하시는 농가분들께서는 지속해서 한우 수급 동향에 관심을 기울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겨울 대표적인 과일이죠. 감귤 재배 면적은 2005년 이후 2만 1,000헥타르를 유지하며 생산량은 2010년 이후 64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재배 면적은 만감류 재배 면적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4% 증가했지만 단수가 감소한 노지온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7%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귤 출하 동향을 보면 2021년산 노지온주 출하량은 비상품과가 많이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16% 감소했고 이에 따라 노지온주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많은 소비자께서 주로 대형마트에서 감귤을 구매하셨는데요. 최근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와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면서 직거래 비중은 2018년 12.8%에서 2020년 16.6%로 상승했고 온라인 비중의 경우 같은 기간 8.1%에서 13.3%로 상승했습니다. 직거래와 온라인을 통한 감귤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감귤을 생산하시는 농가분들은 다양한 유통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진행된 2022년 FTA 농업인 교육에서 농업인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더 궁금하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FTA 국내 보안 대책은 FTA 이행지원센터 FTA 국내 보안 대책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